똑똑 누구 없어. Attitude, that's my attitude. Honestly, I think I like it. 에어컨 없는 그 옥탑방에서 몸에 했어. 그때 쓴 게 사실 누구 없어요. 포드쿤스트님한테도 했었고 그레이님한테도 했었고 공대 출신인데 6개월 만에 데뷔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뷔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저는 YG 퍼블리싱 작곡가이자 팀9의 헤드 프로듀서 김민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예 음악을 배우거나 음악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삼촌한테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졸업식 선물로 아이패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나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그 게러지 밴드라는 앱이 있어요. 너무 작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앱이어서 제가 이제 그 앱으로 취미 삼아서 노래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노래를 막 재밌게 만들고 저 혼자 듣고 했었어요. 뭐 음악을 따로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막 게임에서 재미를 찾을 때 저는 이제 게러지 밴드로 음악 만드는 거에서 제 취미나 그런 걸 찾았었던 거죠. 그렇게 있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공부만 하는 기숙사 학교로 갔었는데 음악을 만드는 걸 이제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들이 너무 그냥 저만 듣기엔 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 노래를 음악 커뮤니티 카페나 이런 데다가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듣더니 어떤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걸로 한번 앨범을 멜론에 내보자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그때 아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러지 밴드로만 만든 곡으로 고등학생 때 그렇게 앨범이 몇 개 나왔었고요. 제가 참여 작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그 게러지 밴드 취미로 만든 노래를 그 네이버 그라폴리오라는 10대 작곡가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게러지 밴드로만 만든 곡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입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한 4등이었나? 뭐 그렇게 입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도 놀라고 저희 부모님도 놀라고 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펼쳐졌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공부만 하던 학생이고 음악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어디 대회 나와서 입상을 하고 오니까 이제 부모님은 많이 놀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게러지 밴드 만든 음악을 가지고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저기 성수동 쪽인가? 거기에 그래서 큐브맨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그냥 진짜 거기 산책하고 있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때 고2 땐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을 두들겼어요. 그 사옥 문을 이렇게 뚝뚝뚝 두들겨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문이 열리길래 그냥 타고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렇게 타고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몇 층이 프로듀서 층이라 그래가지고 프로듀서 층을 그냥 거침없이 누르고 올라갔어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연휴여서 아마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듀서 분이 이제 저보고 너 누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냥 지나가는 음악 하는 학생인데 음악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받는데 메일 한번 줘볼 테니까 메일을 한번 보내봐라 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 그라폴리오에서 입상했던 그 노래를 한번 또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정말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물론 지금 너는 퀄리티가 안 좋지만 재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너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필드에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장문의 편지가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음원 퀄리티 진짜 별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냥 애 같아. 그런 너를 보면 애 같아. 마냥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걱정되는 걸. 제가 이 퀄리티로 갔어요. 근데 그분께서 정말 장문의 메일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렸고 그때 나 음악 해야겠구나. 공부를 하기보다는 음악에 좀 더 재미와 소질이 있다고 확신을 그때 들어서 제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 세 가지가 저의 음악 계기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들고 가서 큐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짜 굴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뭔가 두들겼더니 그런 장문의 메일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깡 미쳤었다. 제가 이제 이 작곡가가 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짜 미친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누구나 작곡 지망생들이 다 똑같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일단 첫째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레슨비도 들고 장비도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공부만 하는 학교에
가서 이제 같이 인문계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라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까지 공부나 해보던 애가 갑자기 음악 하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제가 노력으로 극복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진짜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일단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바 하셔야 돼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서 음악까지 했어요. 이거 세 개를 정말 저는 진짜 눈 돌아갈 때까지 했습니다. 저 알바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꼬치집에서 꼬치도 구워봤고, 서빙도 해봤고, 햄버거 집에서 수제 패티도 구워봤고, 저기 핸드폰 집에서 핸드폰을 직접 팔지는 않았는데 옆에서 매장 관리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어서 국영수 이제 입시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르치려도 과외도 많이 해보고, 정말 수많은 알바를 하면서 그 시절을 견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건 여담인데 학생회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대 다니면서 거기서 학생회도 하면서 동아리 밴드도 하면서 수많은 알바를 하면서 그 시절을 견뎠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설득시키기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왜냐? 공대를 가면은 안정적으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때 설득을 시키려고 했던 방법들 중에 하나가 제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음악적으로 내가 최소한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큐브에서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입상, 그 진짜 조그마한 대회였거든요. 그런 대회라도 가서 내가 재능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설명을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건 조건이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으면 공대를 가라, 인서울 공대를 가야지만 너가 원하는 음악을 시켜주겠다라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대를 간 거예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게, 만약 음악만 했으면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공대라는 백이 있잖아요. 대학교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등에 짊어지고 음악을 하니, 음악이 안 되면 대학교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나 음악하고 싶은데 왜 자꾸 공대를 가라고 하냐. 근데 부모님의 깊은 뜻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가야 해요. 안 가도 되는데 보험으로 거기를 열심히 다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대학이라는 거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그렇게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이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금전적인 거 해결됐고 부모님 설득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진짜 현역에서 뛰는 분들하고 어떻게든 커넥션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하나라도 기회가 와요. 기회가 안 오면 혼자서 열심히 곡 써봐야 기회는 안 옵니다. 하여튼 사람을 만나라, 사람을 만나는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이 세 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데뷔를 어떻게 했냐? 제가 사실은 21살에 이하이 누구 없소 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 그 데뷔 스토리가 정말 웃긴데,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때 압박이 있었어요, 제 자신한테. 왜냐면은 내가 어차피 공대 출신이고 하니 인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어서 데뷔를 해야 된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그 큐브 엔터테인먼트처럼 정말 무모하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모든 프로듀서님한테 DM을 다 돌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코드푼스트님한테도 했었고, 그레이님한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박진영님한테도 했었고, 그때 당시 양현석 대표님한테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무모했어요. 그래서 그때 DM을 다 돌렸는데 딱 한 분께 연락이 왔어요. 딱 한 분께. 그때 당시 YG 프로듀서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만났던 분이 YG 프로듀서 분 중에 한 분이었고, 제가 곡을 보낸 게 아니라 DM으로 제 노래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고 DM을 딱 보냈는데, 다 그렇게 보냈는데 유일하게 YG 프로듀서분 딱 한 분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좌절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왜냐면은 JYP 퍼블리싱을 준비를, 그 오디션 있잖아요, 그거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너무 노래도 좋게 나와서 야, 이거 무조건 됐다, 이거는 무조건 뽑히겠다 이러고 제가 그 노래를 보냈는데 진짜 1차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 노래가 근데 제가 듣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데 왜 떨어졌지? 해가지고 그 DM을 싹 다 돌렸는데 그 분한테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일을 받아서 여기로 한번 노래 보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노래를 보냈죠.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JYP에서 떨어진 노래를 YG 쪽에서 알아줘서 그 노래를 들으시더니 그 프로듀서님께서 너 회사 한번 사옥 한번 와볼래?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옥에 갔어요. 사옥에 갔는데 이제 제가 그때 아마추어고 실력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YG 프로듀서 분한테 제가 은근슬쩍 계속 쫄랐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뭐 트랙 하나 있으면 하나 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제가 막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막 저 하고 싶습니다. 트랙 주세요.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트랙을 주세요 라는 쫄르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하이님이 3년 동안 컴백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 회사에서 맞고 그런 게 아니라 타이틀이 대표님 취향이 확 드는 타이틀이 안 나와서 3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그때 그 형님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하이님 타이틀이 너무너무 급한데 한번 너가 해볼래? 너가 나머지 완성시켜볼래? 라고 해서 그때 완전 초안 트랙을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집에 와서 밤새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떨리고 그래가지고 밤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자다가 이제 누구 없소라는 걸 그때 제가 완성해 갔죠. 그래서 그때 제목도 제가 정했고 그리고 아예 탑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거의 다 한 상태로 한번 가져갔어요. 근데 누구 없소 전에 원래 다른 제목이었어요. 다른 제목으로 제가 원래 써서 갔는데 그게 까인 거예요.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져와서 다시 밤새 가면서 그거 작업을 했죠. 그래서 다시 들고 갔어요. 그때 들고 갔던 게 이제 제목을 누구 없소라고 잘 지었고 제가 이제 브릿지에 황진이 시조를 실었죠. 현대어로 프리에서. 그리고 그거를 제가 들고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운 좋게 YG 프로듀서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걸 이하이님한테 보냈는데 이하이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걸 양현석 대표님한테 또 보냈는데 또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가지고 이거 픽스 이걸로 컴백하자 해서 빠라락 돼가지고 녹음 바로 딱 끝나고 그냥 데뷔했던 것 같아요. 영감을 준 아티스트, 제가 영감을 진짜 많이 받았던 아티스트는 YG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있던 그 제가 제일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에는 뭐였냐면 혹시 옛날에 윈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 YG에서 아이콘하고 위너가 서로 데뷔 경쟁을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옛날에서 제가 그거 팬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많이 울었고요. 그거 보고 정말 많이 울었고 제가 정말 YG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대중들이 사로잡는 그 음악을 정확히 알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나와야지 귀에 확 꽂히는지 너무 알고 있는 음악들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때 아이콘하고 그래서 그 위너 그리고 빅뱅, 투애니언, 블랙핑크까지 오기까지 저는 되게 YG 아티스트에 되게 빠져서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위너하고 아이콘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나. 근데 정말 여기서 재밌는 사연이 뭐냐면 제가 그 윈이라는 프로그램하고 믹스앤매치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커왔는데 그리고 제가 YG에 입사를 하게 돼서 그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YG 퍼블리싱에 내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내가 좋아했던 아티스트를 이렇게 지나치다 실물로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심장이 심쿵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 너무 많았어요. 음악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일단 음악 시작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전적인 거하고 부모님 설득시키는 거는 뭐 다 됐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부모님이 설득이 안 되면 저는 금전적인 지원조차 못 받았었어요. 약간 정말 이게 눈물 없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학교가 서울이고 이제 본가가 저기 경기도 쪽이어서 학교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작업실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게 돈이 따블로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작업이 되는 옥탑방을 찾았어요. 음악이 되는 막 그런 옥탑방 좀 살만한 옥탑방 찾으면 막 40, 50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진짜 정말 싸고 다 무너질 것 같은 옥탑방에 들어가서 그때 월세가 막 330인데 옵션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2018년도였죠. 제가 20살이니까 2018년도 여름이 막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때 막 40도 올라가고 근데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딱 보증금만 지원해 주셨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학생이니까 월세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셨어가지고 왜냐면 음악을 반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 월세 제일 아끼자 해서 들어갔던 게 그 아직도 기억나는 그 신림동 옥탑방인데 거기서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도 다 기억날 거예요. 와
에어컨 없는 그 옥탑방에서 40도의 여름을 견디잖아요. 그거 아세요? 찜질방 들어오면 숨쉬기 힘든 거. 그게 집에서 24시간 365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응급실도 실려갈 뻔했었고, 근데 그때 부모님이 제가 너무 힘들어가 간이 에어컨을 사주셨어요. 그걸 틀었는데 온도가 40도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니까 2도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2도 내려가면 몇 도예요? 38도죠. 그러면 저는 38도짜리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선풍기 막 3개 깔아놓고 그 삼다수 2만원 2리터짜리 있잖아요. 이거를 얼려가지고 그걸 껴안고 몸에 분무기로 물 뿌려가면서 했어요. 그때 쓴 게 사실 누구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알바를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했었으니까 너무너무 그런 점이 힘들었었다. 금전적인 점이며, 그때 정말 서러웠던 게 이제 대학교 1학년이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MT도 가고 친구들하고 술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 술값이 없어서 정말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얻어먹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에 이제 공강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막 계좌에 막 75원 실제로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세 내기 바빴어서 75원 막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막 컵밥 이런 거를 하나 먹는데 나 혼자 세트 메뉴를 못 먹고, 그리고 막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는 짜장면을 사 먹을 시간이 없다 하면서 막 펑펑 막 그때 땅 치면서 울고, 그 다음에 그때 친구들한테 정말 돈을 빌리진 않았고 많이 얻어먹고 다녀서 그때 그 친구들한테 지금 제가 이제 또 금전적으로 나아져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갚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끔 장난치세요. 누구 없어 같은 노래를 썼던 거는 헝그리 정신 때문이다 라고 이제 부모님이 장난을 치시지만, 그때 저는 정말 줄을 마셨습니다. 컴프레서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거는 당연히 디폴트 값을 배우는 거고,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면 과연 곡을 팔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